안녕하세요, 모더집입니다. 오늘은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이용한 빌드 소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챕터 설정을 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이용한 빌드도 모든 엔드 콘텐츠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직접 우버 릴리트도 잡아봤으며 100단 클리어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다만 우버 릴리트를 위한 빌드와 악몽 100단 클리어를 위한 빌드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 빌드의 메커니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드의 핵심은 제압 피해입니다.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는 피해 쇄도 사용 시 하수인들 주변에도 피 회오리를 시전해줍니다. 하지만 하수인들 주변에서 시전되는 피 회오리의 피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으로는 맨델른의 반지가 있으며 둘은 하수인의 피해 증폭이 아닌 본체의 피해 증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메커니즘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많이 넘는 맨델른에 비해 이 펜던트는 고작 500 전후의 피해를 가집니다. 맨델른이 확률로 터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나도 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가 주는 피해를 통해 몹들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피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압 피해입니다. 특이하게도 제압 피해는 이 목걸이를 통해 발현되는 작은 피 회오리에도 피해 감소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수인에게서 퍼져나오는 피 회오리가 각각 따로 피해를 주기에 이론적으로는 제압 피해 곱하기 하수인의 수만큼의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빌드가 제압 피해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수인을 사용하면서도 근접이 강요되며 건강 상태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령술사가 확정적으로 제압 피해를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마의 원기를 이용해 12초에 한 번 확정적으로 제압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창의 패시브, 초자연적인 피해창을 찍으면 피해창을 6회 시전할 경우 다음 공격이 확정적으로 제압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이 피해쇄도 패시브, 불가사의 피해쇄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건강 상태일 때 피해쇄도 회오리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피중첩을 얻고 5회 중첩 시 다음 피해쇄도가 제압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피해창은 단순히 사용 6회만으로 확정 제압을 얻지만 피해쇄도는 건강 상태에서 적을 5회 맞추어야 쌓입니다. 피해창보다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기본 소모 정수가 피해창은 15, 피해쇄도는 30인 점 때문에 정수의 압박도 더 큽니다. 이렇게 피해쇄도 자체가 이미 약점이 많은 스킬인데 위상의 혜택도 크지 않습니다. 불가사의 피해쇄도는 피해쇄도 회오리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중첩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P7갑 위상은 피해쇄도 회오리가 다시 퍼져나가게 해주는 위상입니다. 하지만 P7갑 위상의 추가적인 회오리로는 중첩이 쌓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면 중첩을 얻는다는 설명은 여러 번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1회 이상도 쌓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통해 시전되는 회오리로도 중첩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는 기본 피해가 약해 활용을 위해서는 제압 피해를 기반으로 빌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제압이 터지지 않으면 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제압을 위해 불가사의 피해 쇄도를 사용합니다. 중첩은 한 번 시전에 최대 1개까지만 쌓이며 오로지 본체에서 나오는 회오리로만 쌓입니다. P7갑 위상과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로 시전되는 회오리는 중첩을 쌓지 못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중첩이 쌓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근접해서 싸우는 것이 강요되지만 하수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홀로서기에 피해 감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고단에서는 독 강화, 전기 방첨탑, 전기창, 화염 강화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정예 몹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수인을 사용하게 만들며 결국 본체가 직접 접근해서 시전해야 한다면 이 펜던트를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접이 요구되면서 건강 상태 유지가 필수이다 보니 고단으로 갈수록 타 빌드보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높은 스펙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우버 릴리트를 위한 빌드와 100단 클리어를 위한 빌드의 방향성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버 릴리트의 공격은 주기가 길어서 방어보다는 더 높은 피해만 생각하면 되었지만 100단을 돌 때는 방어적인 측면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약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통해 하수인들에게서 시전되는 피 회오리가 중첩에 영향을 주었다면 뼈창이나 피창급의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빌드가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에 들어가기에 앞서 너무 단점만 지적
지적한 것 같아서 장점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타격감입니다. 피해 쇄도는 소리 자체도 시원하며 라트마에 선택받은 자의 공격 위상을 사용할 경우 엄청난 속도로 스킬을 시전하기 때문에 타격감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벤트처럼 몹들이 흩어져서 계속 나올 때만큼은 최고의 효율을 가진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가 아닌 넓은 맵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 쇄도가 화면 전체에서 피를 흡수하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점도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80단 이상의 고단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높은 스펙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단을 위한 빌드는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보스를 잡는 속도가 느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강이 쌓이기 전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드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빌드를 쭉 보여드린 후에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고단용 빌드와 우버릴리트 빌드 순으로 보여드린 후 고단용 빌드 설명, 우버릴리트 빌드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빌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단용 빌드 설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압 피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압 피해는
기본 피해와는 독립된 계산식을 가지며 일부의 패시브와 노드, 문양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설명드리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앞서 찍었던 제압 피해 관련 영상 또는 설명에 올려둔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드는 망자에서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망자에서에선 전사만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론적으로 피해량 기대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법학자 희생 시 얻는 제압 피해 증가 40% 때문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모두 희생은 뼈 감옥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사만 사용은 골렘과 마법학자를 희생한 것이고 골렘만 희생은 말 그대로 골렘만 희생하고 전사와 마법학자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제압 피해를 100으로 가정합니다. 본체가 주는 피해는 흡수, 방출로 총 2번입니다. 각각의 하수인들이 피해를 따로 줍니다. 그중 뼈 감옥은 6마리의 하수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마법학자 희생으로 얻는 제압 피해 증가와 전사와 마법학자 희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죽음의 상징 또한 적용합니다. 희생의 위상은 적용해도 순위의 차이를 주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계산을 할 경우 피해는 이론적으로 마법학자만 희생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골 마법학자가 몹들에게 근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뼈 감옥을 뺄 경우 이론적으로는 마법학자도 사용하는 것이 피해량 기대치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마법학자는 몹들에게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마법학자를 통한 피해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사만 사용합니다. 해골 전사의 경우 척후병으로 마리수를 하나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차이에 비해 시체 생성으로 얻는 다양한 효과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사냥에 더 도움이 되어 수학자를 씁니다. 해골 마법학자의 경우 뼈 해골 마법학자를 희생해 제압 피해를 늘려줍니다. 골렘은 피골렘을 희생합니다. 제압 피해는 체력의 영향을 받으며 체력 10% 증가는 제압 피해를 10% 증가시켜줍니다. 기본 스킬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개만 줍니다. 기본 스킬의 경우 사용한다면 정수 회복용이 되겠지만 이 빌드에서는 드러난 살해 위상과 시체 폭발 그리고 뼈 감옥을 통해 정수를 회복합니다. 드러난 살해 위상은 패치로 인해 기존 취약한 적을 뼈 기술로 적중 시 10% 확률로 정수가 회복하는 것에서 취약한 적 적중 시로 바뀌어서 모든 스킬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하수인의 공격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본 스킬을 사용해서 회복하는 것보다 시체 폭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기본 스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체 폭발은 기본 스킬과 비슷한 정수 회복량을 가지면서 피해량은 몇 배가 높습니다. 거기에 광역 공격을 함으로 드러난 살해 위상을 발동시키는데도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피해 쇄도는 하나만 찍습니다. 스킬 레벨은 제압 피해와 하수인들에게서 시전되는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패시브는 확정 제압을 위해 불가사의 피해 쇄도를 찍어줍니다. 불완전한 균형은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만 찍지 않습니다. 피해 쇄도가 30이라는 높은 정수 소모량을 가지고 있는데 5회 사용 시 다음 쇄도가 제압 피해를 주기 때문에 6회를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 제압을 위해 총 180의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큰 피해보다는 지속적인 사용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의 세팅이 부족하고 드러난 살해 위상도 최하 옵션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세팅이 잘 되셨다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잘린 살점도 마스터해줍니다. 시체 폭발은 시체 소모를 통한 정수 회복과 행운 적중 발동을 위해 찍어줍니다. 신성 모독자의 심장을 통해 사용되기 때문에 초당 정수 6 회복을 자동으로 해주며 때론 드러난 살해 위상도 트리거해주는 고마운 스킬입니다. 기분 나쁜 수학은 정수 회복을 위해 찍어줍니다. 죽음의 동력은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찍지 않습니다. 해골 전사 숙련은 해골의 유지력을 위해 찍어줍니다. 여기서 빌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뼈 감옥을 사용하는 빌드와 피한계를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한 스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한계의 플레이 방식은 뼈 폭풍을 시전한 채로 피한계로 진입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화를 묻혀주며 시체를 생성합니다. 이후 생성된 시체로 직접 또는 신성 모독자 심장이 시체 촉수를 시전하면 모인 적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뼈 감옥을 찍는 경우 뼈 감옥을 먼저 사용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즉시 시체 생성이 되며 그 시체로 시체 촉수를 사용 후 모인 적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줍니다. 시체가 즉시 생성되지
생성되지 않는다면 딜을 몇 번 한 후 생성된 시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히 보면 피한계의 장점은 위급시 생존에 유리하고 노화를 묻히기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정수수급이 뼈과목보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는 세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뼈과목의 경우 장점은 딜을 훨씬 잘 뽑습니다. 하수인의 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량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또한 하수인이 다 녹았을 때나 정수가 말랐을 때 뼈과목으로 보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사실 둘 다 쓰고 싶지만 칸이 부족해 아쉽습니다. 하수인을 모두 빼고 뼈 과목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미 다른 테스트를 많이 돌리느라 수억 골드가 1000만 골드로 줄어든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무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딜량과 정수수급 면에서 뼈 과목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기에 저는 뼈 과목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한계를 쓰고 싶으신 경우 섬뜩한 피한계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뼈 과목은 섬뜩한 뼈 과목까지 찍어줍니다. 취약은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드러난 살의 위상과 잘린 살점 발동을 위해 찍어줍니다. 섬뜩한 뼈 과목을 찍으면 뼈 과목은 내부에 있는 각각의 적들에게 짧은 시간 지속되는 취약을 초당 약 10번씩 걸어주는데 특이하게도 이 과정에서 잘린 살점과 맨델린을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뼈 과목 사용 시 맨델린이 바로 터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둘 이외에 다른 행운 적중은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추가로 뼈 과목을 통해 발동하는 잘린 살점으론 보강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뼈 과목을 통해 취약해진 적들은 드러난 살의 위상을 발동시켜주며 생성된 시체 또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죽음의 은총의 피해 증가는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해 감소를 위해 찍어줍니다. 노화는 혐오스러운 노화를 찍어주시고 피해 증폭은 제압 피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찍어줍니다. 섬뜩한 회복은 다른 스킬들을 찍기 위한 투자라 한 개만 찍습니다. 응결된 피와 피해 경류는 제압 빌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피해 증폭 패시브이므로 모두 마스터해줍니다. 활력 흡수의 경우 마스터에도 보강 생성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한 개만 찍습니다. 수혈은 하수인 체력 회복을 위해 찍습니다. 해골 되살리기를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골 체력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스킬 포인트가 애매해서 2개만 줬습니다. 시체 촉수는 역병 걸린 시체 촉수를 찍습니다. 드러난 살의 위상으로 정수 회복을 하기 위해서이며 피해 구슬은 염습자의 위상으로 이미 넘치게 생성됩니다. 효능이 있는 피해 위상을 사용한다면 반대로 찍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 피구슬을 줍기 위해 돌아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몹의 수가 많을수록 드러난 살의 위상의 효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궤적 껍질은 보강 생성을 위해 찍습니다. 고무적인 지도자는 본체의 공격 속도를 위해 찍습니다. 피해 쇄도 확정 제압은 6번째 사용에서 발동되기에 공격 속도가 빠른 것이 좋으며 정수 회복을 위해 시체 폭발을 사용할 때도 높은 공격 속도는 도움이 됩니다. 죽음의 변호는 하수인의 생존을 위해 찍어주고 정수 속박은 해골 되살리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찍지 않습니다. 뼈 폭풍은 끝까지 찍어줍니다. 이 빌드에서는 뼈 폭풍을 통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보호하는 폭풍의 방어 위상을 사용하며 피해 감소 효능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극대화 확률은 제압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발사의 심장을 발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홀로서기도 마스터해줍니다. 하수인의 경우 6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홀로서기 3레벨 기준 18%의 피해 감소 중 적용받는 것은 6% 뿐이며 그마저도 뼈 감옥 사용 시 0%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방첨탑, 독바다, 화염 강화 등의 정해가 나오면 본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확정 제압 피해를 발동시키기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하수인들이 다 녹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 남을 것을 대비해 찍게 되었습니다. 이 스킬 포인트는 세팅이 잘 된다면 불완전한 균형으로 옮겨도 좋습니다. 핵심 지속 효과는 제압 피해와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나트마의 원기를 찍어줍니다. 이제 아이템과 위상입니다. 아이템에서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는 옵션은 제압 피해 증가와 체력뿐입니다. 거기서 추가로 피해 감소 및 정수와 관련된 옵션들을 챙깁니다. 저의 세팅은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압 빌드 치곤 체력도 낮은 편이며 옵션도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100단을 돌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이상적인 세팅을 보겠습니다. 상의와 바지를 제외한 부위에선 3개의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이점만 좀 보겠습니다. 장갑의 행운 적중 확률은 행운 적중 자원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무기의 종류는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무기의 공격력은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격 속도와 옵션만 보면 됩니다. 지팡이의 공격 속도는 1.2로 단검과 더불어 가장 빠른 무기입니다. 여기서 단검의 근접 피해 증가는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지팡이의 행운 적중 증가는 자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무기에서는 제압 피해 증가와 의지력을 제외하면 제압 피해를 늘려주는 옵션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치도 의지력을 늘려주기 위해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옵션은 사실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민첩의 경우 정복자 노드에서의 필요 수치를 더 원활히 챙기기 위한 것이고, 힘의 경우는 방어력을 추가로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중심점의 경우는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네 번째 옵션에서 보강시 댐감을 1순위로 추천해드립니다. 반지의 경우 자원 재생량 증가나 행운 적중 확률 둘 다 자원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옵션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투구, 신발, 무기의 모든 능력치를 통해 지능의 증가가 73, 민첩의 증가가 74를 넘겨야 정복자 모드에서 희귀노드 공격성의 제압 피해 보너스와 희귀노드 구금의 하수인 피해 감소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치는 투구, 신발에서 15에서 27, 무기에서 30에서 42의 범위를 가집니다. 3개를 합치면 60에서 96이 나오기 때문에 세 부위에서 모든 능력치를 중5 이상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의와 바지입니다. 최대 체력과 총 방어도는 고정이며 세 가지 조합은 모두 비슷한 효율을 냅니다. 그래서 구하기 편한 세트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댐감을 갖는 것은 마지막 보강시 댐감이지만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상시 적용받지는 못하며 보강을 쌓기까지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옵션이 나온 게 아니라면 후순위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상의 경우 목걸이는 빌드의 핵심,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씁니다. 반지는 어머니의 품을 씁니다. 피해 쇄도는 기본적으로 30의 정수가 드는데 자원 소모 감소를 목걸이에서 챙길 수 없어 타 빌드보다 높은 소모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수의 몹이 있을 때는 어머니의 품만한 위상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위상은 먼저 방어에서는 보호하는 방어 위상과 굳은 뼈의 방어 위상이 있습니다. 만약 챙긴다면 중심점 대신 방패를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공격에서는 피칠가 위상, 희생의 위상, 피감는 핏줄의 위상, 가속하는 공격 위상이 있습니다. 먼저 피칠가 위상은 추가로 회오리를 한 번 더 시전해 주는데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로 시전되는 회오리는 증가시켜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체의 회오리만 추가되기 때문에 피해량 증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희생의 위상은 25% 증가 착용 시 피해량 증가가 약 9.5% 정도 됩니다. 이는 마법학자 희생뿐만 아니라 골렘의 희생도 포함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휘감는 핏줄의 위상은 제가 쓰지 않는 위상 중 가장 크게 피해를 늘려주는 위상입니다. 우버 릴리트를 잡을 때는 사용을 한 위상으로 시체 촉수로 피해를 받은 적에게 추가 극대화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압 피해는 극대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뜨는 피해의 정식 명칭 또한 제압과 결합된 극대화입니다. 제압의 극대화 피해가 더해진 것일 뿐 제압 피해 자체가 극대화가 터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신단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휘감는 핏줄의 위상을 사용하면 극대화가 터질 경우 제압 피해 또한 해당 수치만큼 증가된 피해를 줍니다. 만약 이 위상을 사용한다면 아이템 옵션에서 극대화 확률을 추가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속하는 공격 위상은 공격 속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확정적인 제압 발동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 쇄도는 적에게서 피를 흡수하면 3%의 체력을, 4명 이상의 적에게서 흡수하면 6%의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공격 속도 증가는 건강 상태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트마의 선택받은 자의 공격 위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위상의 수는 제한이 있어서 제 기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보석 및 심장입니다. 보석의 경우 루비만 사용합니다. 방어구에서는 체력을, 무기에서는 제압 피해를 늘려줍니다. 심장은 이발사의 심장, 신성 모독자의 심장, 노화 오라의 심장을 사용합니다. 이제 정복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복자의 전설 로드 중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바다 뿐입니다. 식인도 제압 피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죽음의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죽음의 냄새는 피해 감소의 역할도 하기에 투자해줍니다. 나머지 희귀노드와 마법노드에서는 생명력 증가와 제압 피해 증가만이 제압 피해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 또는 보강 상태에서 피해 증가나 부상당한 적 또는 건강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피구슬을 준 후 공격력 증가 등 나머지는 다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에서 챙기는 노드는 제압 피해, 정수 회복, 최대 체력, 방어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치의 우선순위는 의지력, 민첩, 힘, 지능 순이지만 민첩의 경우 노드 보너스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 있어서 추가로 많이 챙긴 편입니다. 문양의 경우 지배 문양을 빼면 사실 필수적인 문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시작 보드에서는 의연한 문양을 씁니다. 보강 시 피해 감소를 받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보강 시 피해 증가가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드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여기서는 지배 문양을 사용해 줍니다. 제압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문양이라 주변의 의지를 최대한 챙겨줍니다. 죽음의 냄새 전설 로드는 피해 감소를 위해 챙기는 것으로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보드는 뼈 이식입니다. 여기서는 세력권 문양을 챙겨줍니다. 근거리 피해 증가는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거리 피해 감소를 위해 챙겨줍니다. 네 번째 보드는 피를 부르는 피입니다. 여기서는 흡혈귀 문양을 챙겨줍니다. 다섯 번째 보드는 이교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서는 망자 사육자 문양을 챙겨줍니다. 망자 사육자 문양은 보너스를 챙기지 않습니다. 다 챙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생존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원활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할 보드는 피바다입니다. 이 보드에서는 문양을 쓰지 않으며 제압 피해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전설 노드인 피바다 노드를 챙겨줍니다. 이 보드를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이 보드에서 챙기는 희귀 문양의 보너스들은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 않는 것들이라 보너스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드들의 보너스는 모두 챙겨지며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지는 것이 피를 부르는 피 보드의 공격성과 이교 우두머리 보드의 구금입니다. 흡혈귀 문양이 20레벨 이상일 경우 공격성과 구금은 각각 73의 지능과 74의 민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앞서 아이템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구, 신발, 무기 3개 부위에서 모든 능력치를 중5 이상으로 챙겨서 74 이상의 능력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첩의 경우 530만 넘기면 됩니다. 이 빌드에서는 4개의 포인트를 추가적인 민첩 확보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이 4개의 노드들은 민첩 530을 초과해서 확보할 경우 제거한 후 보강 재생량 증가, 최대 정수 증가, 원소 저항 및 지속 피해 감소 등 원하는 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문양의 경우 피해 증가를 위해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빌드에서는 생존력 위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릴리트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클리어 시 사용한 빌드를 올리긴 하지만 사실 이 빌드로 오버 릴리트를 잡는 것 자체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 빌드로 생각보다 릴리트가 잘 잡히긴 하지만 릴리트를 잡기 위해서는 고단 세팅과는 완전히 다른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릴리트 하나만 보고 세팅을 하는 것은 뼈창이 더 하기 쉽고 클리어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자에서는 고단 세팅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스킬은 고단 세팅과 다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피해 증폭을 위해 불완전한 균형을 찍습니다. 정수 압박이 좀 있긴 하지만 릴리트는 1페이지와 2페이지 모두 주기적으로 화면을 벗어나기에 딜을 순간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투자합니다. 여기서는 뼈 폭풍 대신 피 안개를 씁니다. 패턴 회피를 위해 피 안개만큼 도움이 되는 스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혈은 한 개만 찍습니다. 오버 릴리트는 패턴 사이에 간격이 있고 하나의 패턴으로 모든 하수인이 죽지는 않습니다. 하수인들이 죽으면 새로 뽑는 방식으로도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스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추적을 마스터해줍니다. 2페이지 피 웅덩이에서 소환되는 영혼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동 속도 50에서 55%는 되어야 안정적인 회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사용할 경우 목걸이에서 이동 속도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신발의 15.8%에서 26.2%가 끝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충해주기 위해 사진의 추적을 찍습니다. 우버 릴리트를 잡을 때는 피해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라 홀로서기는 찍지 않습니다. 아이템과 위상입니다. 고단용 세팅과는 달리 극대화 확률을 많이 챙겨줍니다. 그 이유는 휘감는 피출의 위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휘감는 피출의 위상 사용 시 극대화와 결합된 제압 피해가 터지면 제압 피해 또한 위상의 영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 증폭량이 상당합니다. 하수인 생명력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위상은 바뀐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바지는 만용을 사용합니다. 뼈 폭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점도 있으며 우버릴리트는 맵을 자주 벗어나기 때문에 뼈 폭풍의 보호막보다 만용의 보호막이 더 유지가 쉽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이동속도 확보를 위해 바람 격퇴자의 위상이 발린 스위칭용 신발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스킬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2페이지 피 웅덩이에서 소환되는 영혼은 적어도 이동속도 50에서 55%는 되어야 안정적인 회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사용할 경우 목걸이에서 이동속도를 챙길 수가 없어서 신발의 15.8%에서 26.2%가 끝입니다.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신의 추적 스킬을 찍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발에서 바람 격퇴자 위상을 사용해서 부족한 이동속도를 보충합니다. 1페이지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페이지에서만 스위칭해서 사용합니다. 중심점의 경우 희생의 위상 또는 피칠가 위상을 사용합니다. 피칠가 위상
위상의 경우 본체의 회오리만 한 번 더 사용되기 때문에 희생의 위상이 피해를 더 많이 늘려줍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타격으로 드러난 살의 위상을 통해 정수 회복이 될 수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수인도 P7갑 위상의 효과를 받는 줄 알고 P7갑 위상을 사용했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지의 경우 고단 세팅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버릴리트에서 5마리 이상의 몹이 나오는 경우는 몇 번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휘감는 핏줄의 위상을 사용해줍니다. 휘감는 핏줄의 위상은 시체 촉수의 영향을 받은 적들에게 추가 극대화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극대화와 결합된 제압 피해인 주황색 피해가 터질 경우 제압 피해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피해 증가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보석 및 심장은 고단 세팅과 동일합니다. 보석의 경우 루비만 사용합니다. 심장은 이발사의 심장, 신성 모독자의 심장, 노화 오라의 심장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고단과는 차이가 큽니다. 시작 보드에서 흡혈귀 문양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보드는 피를 부르는 피입니다. 문양은 증폭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보드는 이교 우두머리 보드로 망자 사육자 문양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보드는 뼈 이식이며 정수 문양을 사용합니다. 정수의 경우 극대화가 제압 피해에 적용되진 않지만 보너스 효과인 극대화 적중 시 건강 상태가 아닌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의 경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극대화와 결합된 제압 피해, 즉 주황색 피해가 뜰 때만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보드는 피바다이며 통제 문양을 사용합니다. 군중 제어 대상 피해는 제압 피해를 늘려주지 않지만 보너스 효과는 적용됩니다. 사실 보스는 일반적으로 군중 제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이지를 다 채울 경우엔 모든 군중 제어 효과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릴리트에게 집중해서 딜을 넣는 타이밍이 이 게이지를 다 채웠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양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보드는 죽음의 냄새이며 가장 중요한 집의 문양을 사용합니다. 정복자 보드의 추가 보너스는 뼈 이식까지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보드에는 제압 피해와 관련된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디어 모든 내용을 끝냈습니다. 사실 이 빌드는 플레이 방식에 따라 더하거나 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알려드린 것 같으니 세부적인 부분은 자신에게 맞추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압 피해는 일반적인 피해와 다른 메커니즘을 가져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